지금 개발 제한 구역 내, 즉 그린벨트에서는 농촌 체령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체류형 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지자체들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살펴보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 풀 영상을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이 영상을 제가 4번에 걸쳐서 내보냈는데요. 80분 풀 영상으로 이 총정리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지침에 관련된 파일은 영상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최근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농촌 체류형 쉼터 인기에 복합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3곳이 선정됐습니다. 예산군, 장수군, 거창군 이렇게 3곳이 선정됐는데 한 곳당 3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이 20가구 내에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기반 조성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귀촌이라든가 귀농하실 분들은 예산군, 장수군, 거창군 이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복합단지 조성 내용을 보시고 2027년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28년도에 본격적으로 내려가서 농촌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매우 뜨거운데 행정은 혼선에 빚고 있다. 이 내용이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예비 귀농 귀촌인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대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쉼터입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도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가 매우 뜨거운 관심이 있는데요. 아직 설치 성공담은 찾아볼 수가 없고 시행착오만 공유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에 쉼터 설치 문의를 했다가 불가 답변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도 초입 초기다 보니 지자체가 해석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일단 안 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체류형 쉼터를 한번 설치해보면 건축이라든가 이 설치에 관련된 행정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몸소 느낄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행정 인허가 업무가요,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안 된다.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적극적으로 쉼터 설치에 대해서 도와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있으면 일단 안 된다고 보고 거부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진행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설치 불가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지금 개발 제한 구역 내, 즉 그린벨트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게 법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농막은 기존 법령대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그 특별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그린벨트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농막도 데크를 설치할 수 있고요.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체류형 쉼터 설치가 불가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체류형 쉼터를 설치했을 때 시정명령 행정조치 또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요. 고발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고발되면은 벌금 500만 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매년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이 언론 자료를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미미하게 움직이는 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 오세요. 전북 완주군에서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내용을 보냈는데요.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 여기 방문해서 사전 쉼터 설치를 검토한 후에 열린 민원과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구비서류, 그러니까 배치도, 평면도, 토지 사용 승낙서 등 이런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농업축산과에 방문해서 미리 사전 쉼터에 관련된 설치를 검토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와 수도 그리고 오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건축법과는 별도로 전기, 수도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개별 법령을 따라서 설치해야 되고요.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에 관련된 협의 신청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천군 같은 경우도 언론 자료를 냈는데요. 농촌 체령 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산천군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 의뢰 없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천군 관계자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서 4월 말부터 컨테이너 구조 외에도 다양한 구조의 체령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유입과 농업 경영 편의 제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지자체에 내려가서 귀농을 하는 것도 대안일 것 같습니다.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도 농촌 체령 쉼터 도입하겠다.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군수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령 쉼터를 통해서 도시민에게 힐링의 공간을, 농업인에게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도 체령 쉼터 본격 시행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김천시가 김천시 건축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막 소유자는 3년 이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를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미신고와 미등재를 할 경우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농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에 꼭 등재를 해라.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도 체령 농막 양성화를 하겠다. 5월 조례를 발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농막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양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 조례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관련된 부분도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도 발표했는데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민원과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대장에 등재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에서 언급하는 그 안내사항을 보시고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에 가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과라든가 농지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해당 부서들이 있고요. 또 농업인은 이 60일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 등을 제출해야만 행정처분을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도 농촌 체령 쉼터를 도입하겠다. 여기서 보시면은 음성군은 농정과 농지관리팀입니다. 그래서 해당 군청별로 팀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음성군은 농정과의 농지관리팀, 그리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사항은 건축과의 건축팀으로 문의하시면은 안내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당 부서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같은 경우인데요. 농업인 도시민 위한 농촌 체령 쉼터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하동군 같은 경우도 체령 쉼터에 관련된 본격 운영을 진행한다. 귀농과 귀촌에 관련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군에서도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체령 쉼터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귀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령 쉼터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군청 농업축산과나 또는 농정과라든가 민원과 이런 과에 방문해서 사전 예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건축과에 꼭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체령 쉼터에 관련된 운영 지침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운영 지침, 그러니까 체령 쉼터에 관련된 운영 지침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운영 지침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 지침을 다운받는 곳은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운영 지침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농촌 체령 쉼터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허가 협의라든가 안내사항은 어떤 건지 이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살펴보시고 체령 쉼터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